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62일간 이어진 대구 지역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에 올해는 모금 목표액을 채우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이 예상을 뛰어넘고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성로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더 이상 올라갈 곳 없는 100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106억 2천만 원. 모금된 금액은 108억 7천만 원으로 102.4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62일간의 희망 나눔 캠페인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캠페인 초기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만 하더라도 대구 온도탑 수은주는 단 15도에 머물면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개인들의 십시일반 정성이 계속 모이면서 목표 달성을 이뤘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와 선수단은 팬 초청 행사 수익금 4천만 원을 기부했고 한 유튜버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으며 두돌이 된 김이현 군의 부모는 아이의 생일을 맞아 1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기업들의 통큰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개인 기부액은 지난해보다 2억 원 감소했지만 기부자 수는 2만 4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기업 기부 역시 기부 금액과 참여 기업 모두 늘었습니다. 연말이 될수록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시민분들 또 기업에서 기부금이 점점 많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빨리 100도를 달성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게 된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똘똘 뭉치는 우리 대구 시민들의 저력이 또 한 번 힘을 발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아진 시민들의 정성을 올 한 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119 신고에 따른 소방 출동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질병 환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구급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4만 4,912번 출동해 8만 2,049명의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하루 평균 396번 출동했고 224명의 환자를 이송한 건데 좁혀보면 3.6분마다 한 번씩 출동한 셈이 됩니다. 환자 유형별로 이송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질병이 56,587명, 전체의 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부상이 18.3%, 교통사고가 7.6%, 비외상성 손상이 4.1%로 뒤를 이었습니다. 환자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환자가 47,284명으로 전체 구급 환자의 58%를 차지한 가운데 70대가 18.3%로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뒤이어 60대, 80대, 50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구급활동 통계를 철저히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구급 서비스 수요에 맞춘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으로 좁혀보면 전체 119 접수는 전년 대비 하루 평균 7.5%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동안 대구 소방안전본부 119 종합상황실로 접수된 신고는 하루 평균 1,416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보다 114건 줄었습니다. 특히 화재 출동은 하루 평균 21.1% 줄었고 구조는 3.2% 줄었습니다. 생활안전 관련 신고는 42.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병원과 약국 안내, 응급처치 지도 등 구급 상담이 전체의 34.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구급 출동 25%, 구조 출동과 화재 출동은 각각 3%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대구 소방의 철저한 대응이 맞물려 대형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119 신고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질병 환자가 10% 이상 감소한 데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지방의회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8곳을 조사했는데 단 한 곳을 빼고 무려 27개 지역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권예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서구의회가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관람 등 유명 관광지 일정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유럽으로 떠난 연수 일정도 문제가 됐습니다. 여행 코스로 잘 알려진 관광지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떠난 해외 일정입니다. 지방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바로잡고자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시기를 기점으로 약 1년 6개월을 조사한 결과 28개 의회 중 27곳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점검 결과 총 27개 의회에서 약 25억 원 상당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 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위반 사례에는 식사비가 상당수를 차지했고 단체복 등 소모품 구매에 따른 지출, 출장료비 부풀리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의회는 송년회 명목으로 웨딩홀 연회장에서 50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집행했지만 증빙 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현장 근무자를 위한 피복비를 의원들의 단체복 명목으로 사용한 사례, 의원들과 함께 해외로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숙박비를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청렴도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사례에 대한 관련자 징계와 예산 환수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지난 12월 동료 의원의 국외 연수 중 음주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로 징계를 받았던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이 이번엔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징계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의결되는데 이 징계가 결정될 경우 김 의원은 2달 만에 또다시 출석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정희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위협을 가했고 또 개인적인 과제물에 대한 검수를 맡겨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윤리특위는 또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 회의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직원에 대한 갑질과 무단 녹음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를 건의했지만 윤리특위는 갑질에 대해서만큼은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회의하는 과정에서 직원 갑질이 좀 심했다 해서 그냥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분이 계속 이 김정희 의원이 또 이번에 한 번만에 그 전에도 또 있었고 저번에 또 우리 계속 재판을 요청하는 등 이렇게 전혀 이렇게 반성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김정희 의원한테도 이게 따끔하게 이렇게 질책하는 게 본인한테는 좋겠나 싶어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출석 정지 20일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과정에서 다른 의원이 음주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징계 의결이 있은 뒤 곧바로 법원에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김 의원이 신청한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달서구 의회의 윤리 징계를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법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건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징계가 결정될 경우 김 의원은 추가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 기업들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0 시대가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445개 사를 상대로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경제 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정책으로는 보편 관세 도입 등 관세 정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중무역 제재 강화 정책, 보조금 세액 공제 정책, 에너지 관련 정책 순으로 꼽았습니다. 또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경제 분야는 환율, 원자재가, 관세, 금리, 공급망 순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지역 기업 10곳 중 약 8곳 정도가 트럼프 2기 경제 정책들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77.7%가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고, 영향 없다는 응답이 15.6%인 반면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6.7%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대중무역 제재를 강화할 경우 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대체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보다 부정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응답 기업의 68.3%가 미국의 대중무역 제재 강화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8.5%에 불과했으며 23.2%는 영향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 지역 연간 대미 수출액은 19억 1,97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3.5%를 차지하고, 무역 수지는 교역국 가운데 가장 많은 16억 7,386만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은 중요한 시장입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트럼프 2기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우세해 기업과 정부 모두 조속히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난해에도 대구 인구가 4,7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을 위해 경북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가 많은 게 원인인데요. 순유출 인구폭은 감소하고 있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됩니다. 특히 중구의 순유입 인구는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대구의 전체 인구는 236만 3,629명입니다. 지난해 대구로 온 전입자에서 대구를 빠져나간 전출자를 뺀 순유출 인구는 모두 4,712명. 순유출 인구가 더 많은 건 지난 1995년 이후 30년째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유출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20대입니다. 경북으로 가장 많이 옮겨갔고 서울과 경기 순이었습니다. 대구를 빠져나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은 직업과 교육, 대전은 교육 사이로 인한 순유입은 많으나 주택, 가족 사이로 순유출이 더 많아 인구가 순유출되었고,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은 직업, 울산과 전남은 교육, 제주는 가족 사이로 인한 순유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순유출 인구 폭은 3년 전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인구 감소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됩니다. 특히 대구 중구의 인구 유입이 눈에 띕니다. 중구는 지난해 9,000명, 전체 인구의 9.2%가 순유입되면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순유입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순유입률 10.6%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년 연속 중구 인구가 크게 늘어난 건 주택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신규 아파트 입주 증가와 각종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등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전국에서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순유입 지역은 인천과 경기도,
그리고 충남, 충북, 세종 이렇게 5곳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순유출이 더 많았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남구 대명구동 복지공무원과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빙판길 미끄럼 사고를 주의하라는 내용을 OTT 플랫폼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 담았는데요. 참신한 기획과 주민들의 능청스러운 연기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에서 본 낯익은 장면들. 연기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면서도 능청스럽습니다. 촬영지는 남구 안지랑 곱창골목. 맛깔나는 연기를 보여준 출연자들은 대명구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입니다. 기획, 연출, 제작자는 김효진 대명구동 복지팀장. 겨울 빙판길 미끄럼주의 메시지를 재미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새로 만든 복조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좀 아는 남자인 저와 그리고 대명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슴 따뜻하게 영상으로 공유하는 복지 채널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처음 연기에 도전한 주민들도 촬영 현장의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래 한다는 게 너무 좋았고 옛날 아기 때 그 생각이 나고 추억도 생각나고. 이 영상은 대명구동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공유 후 곧바로 3,800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나름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면 계속하죠. 스트레스 받고 또 우울한 일들만 있는데 우리 또 유튜브 보면서 또 웃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위해서 계속 할 거예요. 대명구동 복지팀과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유쾌한 컨텐츠 제작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서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계속 이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서구 비산동과 중리동 두 곳에 대형 생활체육시설이 건립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 비산 6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한 부지입니다. 이곳에 단체 실내 운동이 가능한 GX룸과 다목적 체육실 등을 갖춘 서구 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지난해 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모두 116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 연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서구 중리동 영어도서관 인근에 있는 7,2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부지. 예전 경북경찰청의 차량 정비창으로 쓰였던 이곳에는 헬스앤키즈 드림센터가 건립됩니다. 헬스앤키즈 드림센터는 서구 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가족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총 485억 원이 투입됩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터, 그리고 VR 체험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1층에는 25m 길이의 레인 5개가 구비된 대형 수영장도 조성됩니다. 완공일은 오는 2026년 6월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우리 서구 주민들의 증가로 인해 체육활동 인구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구민 맞춤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건강도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서구의 대형 생활체육시설 두 곳이 공사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가 취약계층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양육법을 제공하는 달서 자녀병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복지관을 통해 추천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총 3차례 양육 코칭 상담이 진행됩니다. 양육 코칭 상담은 부모가 자녀의 기질과 성향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효과적인 양육 방법과 소통 방법을 가르쳐 줄 예정입니다. 올해 대구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46% 올라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변동률인 2.92%와 비교했을 때 1.46%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군위군이 4.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수성구, 중구 순이었습니다. 땅값이 가장 높은 곳은 동성로 법무사회관으로 제곱미터당 3,949만 원이었고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의 한 임야로 제곱미터당 377원이었습니다. 달성 화석박물관이 6세에서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물에서 지구과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과학 상식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레이 등을 이용해 화산을 만들어 폭발 실험을 하고 가죽으로 열쇠고리를 만들며 공룡의 특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5월에 개최되는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의 메인 콘텐츠인 퍼레이드에 참가할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28일까지 가능하며 공연은 4분 내외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연 부문인 파워풀 퍼레이드에는 총 상금 1억 5천만 원이 걸려 있어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남구청은 구민들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오는 11월까지 매달 무료로 시행합니다. 교육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관련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1에서 2과목씩 20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강의는 대명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며 구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초중 고교 19곳에 186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예산은 노후된 급식기구 교체와 급식소 및 식당 증축에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정책지원관 역할을 수행할 일반인 미제 공무원 1명을 공개적으로 채용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선발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불황과 전국 혼란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온도탑이 대구는 102도를, 전국적으로는 108도를 넘기며 역대 최고액으로 마무리됐다는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소중한 나눔으로 이번 2025년은 따뜻한 소식이 가득한 한 해 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